이재모라고 합니다. 저도 이 학교를 90년도에 전공했고요. 약 한 3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런 특히 교수님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좀 일단은 두렵고 좀 가르치시는 분들 앞에서 강연한다는 게 좀 익숙치는 않은데 그냥 실무 위주로 해서 있는 상황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첫 번째 이제 P&I 보험의 개요, 그리고 코리아 P&I 클럽과 IG 클럽 비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내 P&I 보험 시장 현황, 네 번째는 코리아 P&I 클럽의 발전 방향, 그리고 마지막에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P&I 보험의 개요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P&I는 뭐 잘 아시다시피 프로텍션 앤 인데니티라는 말이 줄임말이고요. 뭐 선박 소유자나 선박 임차인, 용선자, 운항자 이런 사람들이 선박을 운항하면서 발생하는 책임 혹은 배상 혹은 비용 등을 담보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이제 P&I의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P&I는 이런 그 시중 보험사하고 달리 상호 구조 형태로 해서 보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상업보험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 부분이 많고요. 또 역사가 좀 오래된 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1855년 약 한 160년, 170년 정도 되겠죠. 그 영국의 선주 상호보험협회 Ship Owners Mutual Protection Society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브리타니아 클럽이 제일 먼저 탄생을 했는데 약 한 160년, 70년 정도 됐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대부분의 클럽들이 100년이 다 넘은 클럽들이고 이 클럽들이 참 특이한 거는 지금까지 망한 클럽이 없습니다. 망한 클럽이 없고 100년 이상 잘 유지하고 오고 있는 아주 좀 독특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P&I는 Protection and Indemnity라고 해서 프로텍션은 선주, 즉 선박 소유자나 선박 소유자가 가지는 책임에 대한 보호를 해주는 클럽이고요. 인데니티는 일종의 배상 책임 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프로텍션 혹은 인데니티로 구분을 하지 않고 다 같이 혼용을 해서 모든 클럽들이 프로텍션 관련된 거, 인데니티 관련된 거를 동시에 그 보험 상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렇게 이 구분하는 의미가 특별하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보시면은 선박 충돌 배상 책임, 인명 상실 혹은 상해 관련 책임, 화물에 관한 책임, 여객에 관한 책임, 유리 오염, 부두 충돌, 난파물 제거, 벌금 등 여러 가지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제3자 배상 책임의 대부분을 담보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그 P&I 클럽들이 대략 한 150년 정도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P&I 클럽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은 아시다시피 그 왕권 국가죠. 소위 말하는 로열 패밀리들이 나라를 운영하고 또 예전에는 16세기, 17세기, 18세기 예전에는 모든 상권조차도 그런 왕실들이 다 장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P&I 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1720년에 영국의 그 버블 액트라는 우리로 말하는 제정법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거품 액트, 버블 액트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회사 설립법 플러스 보험업법 정도 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1720년도에 버블 액트를 제정한 이유는 뭐냐면 그 이전에는 그 영국에 다양한 보험자들이 많다 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보험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 보험자라는 건 1700년도 이때 보험자라는 규모는 엄청나게 작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 질서도 좀 없고 그래서 그 왕실에서 버블 액트라는 걸 제정을 해서 두 개 보험자만 보험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독과점법 비슷한 걸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얄 익스체인지라는 보험회사, 그다음에 런던 어셔런스 코퍼레이션이라는 그 두 개 보험회사한테만 보험을 팔도록 한 일종의 이제 그 특별법 같은 걸 제정을 한 거죠. 이제 이런 예전에는 보험회사가 많다가 두 개로 줄어드니까 나타나는 폐해가 뭐냐면은 독과점이다 보니까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불량 물건에 대해서는 인수를 안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선주들이 물론 그때 당시의 선주들도 대부분 다 로열 패밀리들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다 이제 왕실에 나온 사람들이 선주 사업을 한 거죠. 사실 그때 당시 선주 사업을 하면은 범선 시대 같은 경우는 10척이 나가면 한 두세 척이 돌아오지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위험한 사업이지만 선주 입장에서는 당시에 뭐 예를 들면 선원이 죽는다고 해서 선주가 책임질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엄청 많이 남는 그런 사업이었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다시 또 돌아가서 버블 액트가 제정이 되면서 이제 그 보험료가 기하급수로 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주들이 야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애들이 만든 클럽이 뭐냐면 헐 클럽, HULL, 선체보험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헐 클럽을 만들어서 우리 보험료 내지 말고 소위 말해서 취업해서 돈 걷어놓고 있다가 나중에 사고 당하면 그 선주한테 배상을 해주자라는 거 해서 처음 생긴 클럽이 헐 클럽입니다. 근데 이제 이 헐 클럽이 한 100여 년 동안 융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1825년에 그 버블 액트를 폐기를 했습니다. 폐기를 하면서 이제 모든 보험자들이 보험을 팔 수 있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료 가격이 내려갔겠죠. 내려가다 보니까 이 헐 클럽이 더 이상 이 존재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1700년 중후반부터 혹은 1800년 요쯤부터 헐 클럽이 점점 쇠퇴의 길을 걷다가 이 버블 액트 폐기와 동시에 거의 다 모든 헐 클럽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부분 닫고 활동을 못하고 있다가 아시다시피 영국의 그 식민지 개척이 1800년도 초 중반부터 한 1900년도 초까지 한 100여 년 동안 전 세계 식민지를 많이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뭐 증기선도 만들어지고 철선도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무역이 엄청 활발하게 진행이 됐답니다.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니까 이제 처음에는 뭐 1700년도, 1600년도 이런 때는 범선 시대니까 배상 책임이라는 것도 규모가 엄청 작았답니다. 화물을 뭐 싣고 가봐야 얼마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철선, 증기선이 나오면서 대량 화물 운송하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사고가 나면은 화주들이 있는 소리도 커지고 그러면서 1800년도 중반에 영국에서 여러 가지 법이 많이 제정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여객들이 사망하는 경우 여객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화물이 손상되는 경우에 화물에 대한 배상 책임 액트라든가 아니면은 선원들 사망했을 경우에 선원들이 선주한테 부상 청구할 수 있는 우리로 말하면 선언법 같은 거가 되는 거죠. 그런 법들이 1800년도 중반, 한 1846년, 47년, 1880년 이때 많이 제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제정이 되면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836년도에 소위 말해서 선박이 이제 충돌을 한 거예요. 충돌을 해서 한 선박이 이제 전손사고가 났습니다. 이 선주가 상대선 선주한테 부상 클레임을 친 거예요.
쳤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보험이라는 게 정립이 잘 안 됐다 보니까 이 선체보험자가 이 상대방 보험자 손해까지 물어줘야 되나라는 거에 대한 퀘스천이 있었습니다. 퀘스천이 있었는데 결국 법원에 가서 소송을 했는데 이 선체보험자가 승소를 했어요. 즉 선체보험자는 뭐냐면 상대방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해줄 배상 책임이 의무가 없다. 우리 자사손에 대한 손해만 담보를 해주면 된다라는 유명한 그 데복스 앤 썰베이더라는 판례가 있는데 1836년에 그 판례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선주들이 충돌에 대한 뭐 위험 이런 걸 전혀 몰랐었습니다. 왜? 충돌해서 한쪽이 들어가면은 내가 재수 없어서 그냥 충돌해서 빠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 내 손해에 대해서 상대손이라든가 누구한테 이 구상 청구를 한다는 개념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고를 필두로 해서 충돌 배상 책임이라는 게 나올 수도 있구나라는 걸 이제 선주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선주들이 선체보험자한테 이 상대방 충돌 배상 책임에 대한 것도 좀 담보를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어요. 선체보험자들이 보기에 리스크가 상당히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결정을 한 게 뭐냐면 좋아. 사고가 나면은 상대방 손해에 대해서는 내가 4분의 3만 배상을 해줄게. 나머지 4분의 1은 선주 네가 책임을 져. 라고 해서 지금 선체보험 약관이 충돌배상 책임 관련해서 지금까지도 4분의 3만 선체보험자가 담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4분의 1은 선체보험자가 아직도 담보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4분의 3에 대해 4분의 1에 대해서 선주가 처음에는 그걸 끌고 갔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800년도 중반에 여러 가지 뭐 아까 말씀드린 선원법 비슷한 법이라든가 화물배상 책임 법이라든가 아니면 여객에 관한 배상 책임법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선주가 느끼기에 이거 좀 위험하다. 선주 사업이라는 게 과거에 로열 패밀리들이 하던 그 상선 시대, 범선 시대 이럴 때는 선주는 모든 거에 면책했었거든요. 자기 선원이 죽어도 면책, 화물이 유실이 돼도 면책 다 면책이 됐었어요. 왜? 그 사업을 주로 로열 패밀리들이 하니까 다 면책을 시켰던 거죠. 근데 1800년도 중반부터 그러한 그 선주의 책임을 가중하는 법이 나오면서부터 선주들이 좀 이상하다, 이거 좀 우리가 리스키하다라는 찰나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충돌 배상 책임 판례가 나오면서 선체보험자는 4분의 3만 물어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럼 4분의 1이나 나머지는 어떡하지? 라는 퀘스천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찰나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1700년도에 결성된 펄클럽이라는 데가 펄클럽이 1826년도에 이제 그 버블 액트가 폐기가 되면서 그 클럽들이 대부분 다 문을 닫고 쇠퇴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지금 브리타니아 클럽의 이제 전신인데 그 킨달 앤 라일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브리타니아 클럽의 그 매니저입니다. 그러니까 클럽을 운영해주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이제 허는 끝났고 이런 충돌배상 책임이나 화물이나 이런 거를 그 소위 말해서 보상을 해주는 상호조합을 만들자라고 아이디어를 내서 1855년도에 그네들이 처음으로 그 충돌배상 책임 4분의 1 충돌배상 책임을 처음에 담보해주는 걸 출발한 게 P&I 시초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선주의 그 책임을 가중시키는 법들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우후죽순으로 클럽들이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요게 이제 간단히 그 P&I 클럽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또 P&I 클럽 개요가 와서 크게 해상 선박 관련해서는 선체보험이 있고 P&I 보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자동차 보험하고 전반적으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선체보험은 자차를 담보해주고 P&I는 대인, 대물,
그다음에 이제 우리 상황까지 담보를 준다 이렇게 크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여기 충돌 이상 책임을 여전히 4분의 3은 선취보험자가 담보를 하고 있고 나머지 4분의 1은 P&I 클럽에서 담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선취보험은 지금 시중보험사 예를 들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 하나손보 이런 시중보험사에서 담보를 해주고 보험 상품을 팔고 있고 P&I는 여전히 P&I 그네들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손해보험사들이 이 P&I 시장에는 아직은 진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비슷한 그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좀 밑에 보시면은 이제 그 국내 같은 경우는 코리아 P&I가 있고 해외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1800년도 중후반에 우후죽순으로 생긴 그 클럽들이 여전히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고 전 세계 플리트의 대부분을 그네들이 이제 인수를 하고 있는데 그네들을 이제 인터내셔널 그룹 P&I 클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3개 클럽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그 자동차 보험을 해가지고 저희가 예시를 들어놓은 건데 어떤 손해를 P&I가 담보를 하고 어떤 손해를 선체보험자가 담보를 하는지 예시를 들어놓은 표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코리아 P&I 클럽과 IG 클럽 비교는 아니고요. 지금 현 상황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P&I는 2000년도 1월에 설립 인가를 받고 사업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한 21년 정도 됐고요. 코리아 P&I 클럽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그 문민정부 YS 시절에 1996년도 해양수산부가 이제 해양수산청에서 승격을 해서 부로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독립을 하면서 97년도에 이제 그 해운 정책 어떤 정책을 펼 건지 새로운 해운 정책 10개를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의 코리아 P&I를 설립하겠다라는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97년도에 그러면서 입법 과정을 거쳐서 99년도에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이 공포화됐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 1월에 이제 처음으로 사업 개시를 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코리아 P&I의 주무 감독 관청은 그 해양수산부하고 금융위원회 두 군데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주로 금융위원회는 보험 관련 사업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감독을 받고 있고요. 그 이외에 운영이라든가 일반적인 거는 이제 해양수산부로부터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설립하면서부터 그 2000년도 중반까지 처음에 이제 한 6년, 7년 동안 정부 보조금을 좀 받았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면서 돈이 아예 없다 보니까 정부로부터 86억 원을 지원을 받고 또 업계, 해운회사들로부터 약 70억 원, 그래서 합쳐서 156억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 코리아 P&I를 설립한 설립 취지는 이제 그 보험료 관련된 국부 유출을 방지하자, 그리고 해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프라 구축을 하자라는 이제 그런 그 두 가지 목적인데 90년도만 해도 지금은 좀 그렇진 않습니다만 90년도 후반, 심지어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국내에 있는 그 중소선사들은 P&I 클럽 가입을 못해서 찾아 헤매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위험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안 되니까 특히 부산에 있는 중소형 유조선사들은 그 P&I 클럽 가입이 엄청 어려웠습니다. 어렵고 또 가입을 해도 소위 말하는 바가지를
음팡 쓰고 있어가지고 보험료를 엄청 많이 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컴플레인이 그 정부에 많이 접수가 되면서 그 정부에서도 이게 무슨 문제야라고 이제 현안 파악을 했는데, 특히 중소선사들한테 이제 P&I 클럽은 상당히 좀 가입하기 어려운 높은 장벽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다라고 이제 인식이 정부에서 갖게 되면서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이제 지금 있는 해운조합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같이 해운조합에 용역도 주고 해운조합의 그 공제 부분을 떼서 코리아 P&I 클럽으로 이전을 한다 그런 계획도 세웠었는데, 또 해운조합이라든가 또 업계도 반대. 이 업계에서 해운조합은 아시다시피 대부분 내양이기 때문에 외양 선주들은 무슨 해운조합이 보험을 받아라고 하면서 반대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결국 해운조합이 P&I로 변동을 못하고 그냥 코리아 P&I가 독자적으로 탄생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 2000년도 12월 대비 지금 현재 코리아 P&I 그런 상황인데요. 보험료 보시면은 초기에 첫 해는 이제 190만 불 인수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 한 3,100만 불 16배 확장이 됐고요. 척수 기준으로 보면은 2,278척에서 954척으로 증대가 됐습니다. 코리아 P&I 처음에 발족할 당시에는 그 좀 생각지 못했던 수산회사들이 가입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수산회사들은 그 원양 수산들이 많이 가입하다 보니까 수산회사 척수가 좀 많습니다. 공원산업이라든가 사조산업 이런 데에서. 척수는 첫해 기대치와 달리 많이 가입했었습니다. 제법 278척이었고요. 그리고 톤수는 약 33만 톤에서 지금은 2,354만 톤. 근데 이 2,300만 톤 중에 크루, 선원 담보만 별도로 받는 또 선박대에 있습니다. 대형 국내 현대라든가 패모션이라든가 대형 선들은 크루 온리만 가입하고 있는데 그 선박대가 1,500만 톤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하면은 실제로 풀 커버를 하고 있는 거는 약 800만 톤 정도 아직 좀 적습니다. 그리고 프리리저고 일고금입니다. 유사시 항상 그냥 준비하고 있는 프리리저가 나왔는데 처음에 34억에서 지금 549억으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자산은 34억에서 지금 1,100억, 약 한 34배 정도 성장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그 P&I 클럽 탄생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클럽들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지를 해오고 있고, 이네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내셔널 그룹 P&I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국제 그룹 클럽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클럽들은 1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13개 클럽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네들끼리 카르텔을 형성을 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카르텔은 100년 넘게 지금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해운업계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이제 경쟁법, 공정의 경쟁법 이슈가 되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이 P&I 쪽은 아직도 이런 카르텔을 여전히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인정해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동안 한 3-4차례에 걸쳐서 EU에서 P&I 클럽이 카르텔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결국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유는 대안이 없고, 이네들이 13개 클럽이 똘똘 뭉쳐 있어가지고 이거를 깰 수도 없고, 깨면은 그거에 대한 피해는 선주한테 간다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어가지고 EU에서도 이걸 깨지 못하고 지금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카르텔이 심하냐면, 지금 높은 데 선사들 운임 담합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정위에서 아직 5,800억을 부과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네들도 가격 담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클럽에서 B라는 클럽으로 저는 이동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선주가 이동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동을 해도 여기에서 보험료가 10,000불이었으면 이동할 때도 반드시 10,000불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새롭게 가는 클럽에서 예를 들면 9,000불로 오판한다. 그러면 얘네들 어그리먼트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똑같은 금액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게 얘네들의 카르텔 특징이고, 어찌 보면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용납이 어려운데도 여전히 그렇게 되고 있고, 또 하나는 클럽들이 예를 들면 이 클럽에서 이 클럽으로 갈 때 이 클럽의 탈퇴보험료라는 걸 또 납부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 탈퇴보험료는 시간이 지나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지만 대략 연간 보험료의 한 30% 정도 탈퇴보험료를 납부하고 B라는 클럽은 똑같은 요율로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들 선주 입장에서 클럽 이동하는 게 그렇게 원활치 않습니다. 이제 얘네들은 그런 카르텔을 유지하면서 전 세계 선단의 한 90% 이상을 야이지 클럽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다음 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13개 클럽 현황인데요. 우선 제일 처음에 보면 아메리칸 클럽이라고 미국에 베이스를 두고 있습니다. 1917년도 설립이 됐고요. 다음은 브리테니아 클럽, 영국, 1855년도 가장 오래됐습니다. 가드, 노르웨이에 베이스를 두고 있고 1907년도. 그다음에 이웃나라 저펜은 1950년도 폐망 이후에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런던 클럽, 영국, 노스 오브 잉글랜드, 영국, 시보나스 클럽, 영국, 스컬드 노르웨이, 스탠다드 영국, 대부분 영국입니다. 13개 중에 8개가 영국이고 나머지 5개가 아메리카, 노르웨이, 스웨덴, 일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 보시면 이제 가입 톤수를 보시면은 전 세계 저 밑에 이제 합산을 보시면은 약 1억 8천만 GT가 가입되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보시면 가드라는 데가 제일 많이 크게 인수하고 있습니다. 약 3억 5천만 톤 인수하고 있고, 그 다음은 노스오브는 2억 4천만 GT 인수하고 있고, 순서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대략 한 1억 8천만 톤 정도 된다. 1억 8천만 톤은 아까 저희 클럽은 2,300만 톤, 근데 실제로 크로 옴니를 빼면은 한 800만 톤이라고 했는데 1억 8천만 톤 대비 800만 톤 하면 한 2,400배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보험료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제 한 3억 8천만 불. 우리나라 요즘 환율로 하면 약 한 4조가 조금 넘겠네요. 보험료가 4조. 그리고 프리 리저브 유보금은 약 53억 불, 약간 6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참 재밌는 거는 13개 클럽 중에 8개가 영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톤니지가 제일 큰 나라가 중국 혹은 그리스, 지금 중국이 아마 넘어갈 겁니다. 중국, 그리스, 일본 이런 순인데 아마 영국은 탑10 안에도 못 들 거면 15, 20 이 정도 될 겁니다. ቱ니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외국 애들 보험 인수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참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언어 장벽, 전 세계 통용 공통어가 영어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유만으로 150년 넘게 이런 전 세계 P&I 시장을 다 장악하고 여전히 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네들의 그 능력이 좀 뛰어나다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합니다. 물론 이 지금 전체 보험료 해봐야 이제 38억 불 한 4조 좀 넘는 돈인데 그것도 보험료로 따지면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 국내 보험 시장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가 되냐면요. 크게 보험 시장 하면 이제 손해보험이 있고 뭐 자동차라든가 장기 상해 이런 걸 파는 손해보험, 삼성, 화재, DB손보, KB 이런데 그 다음에 생명보험사,
한화생명과 삼성생명, 이게 보통 이게 손보라고 하고 이걸 생보라고 하는데, 보통 이 손보 시장이 약 한 110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생보 시장도 대략 한 110조, 두 개 합치면 한 220조 정도 시장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저희 나라 보험 시장 규모가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데 대략 한 7위, 8위 정도 합니다. 근데 전 세계 시장에서 저희 그 220조가 차지하는 포션이 한 대략 6, 7% 정도 됩니다. 그럼 반대로 역사하면 이제 전 세계 보험시장 규모가 나오는데, 그러한 금액을 감안했을 때 그 38억 불, 4조 좀 넘는 돈은 사실 미미한 돈이죠. 미미한 돈이고 별로 의미 없는 돈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또 이 업계에 있는 저로서는 사실 이게 더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 코리아 P&I는 이제 이런 IG 클럽에 비하면 아직은 대략 한 클럽에 한 10분의 1 정도 규모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3개 클럽에 있고, 이 13개 클럽 합친 거는 저희 클럽의 한 100배 정도 규모 된다고 보시면 되니까, 저희 클럽은 저 한 클럽에 한 10분의 1 정도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이웃나라, 재팬하고 차이나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재팬에는 재팬 P&I 클럽이라는 데가 있고요. 중국에는 차이나 P&I 클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재팬 클럽은 50년도에 설립이 됐고, 차이나 P&I는 84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재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입 건수가 9,700만 건, 그리고 보험료는 약 1억 8천만 불, 준비금은 약 한 2억 4천만 불. 차이나 P&I는 한 7,100만 GT, 1억 1천만 불, 비상중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팬보다 영이 하나 더 많은 겁니다. 29억 불입니다. 저 29억 불은 아까 말씀드린 13개 클럽이 전체 가지고 있는 돈이 약 한 58억 불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그거의 하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차이나 P&I는 처음에 정부가 주도해 설립을 하면서 그 법이 아주 좀 자유롭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이런 거를 주식에도 투자를 할 수 있게 돼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주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투자를 할 때 예를 들면 그 비상장 회사가 상장을 한다, 이런 정보를 가지고는 차이나 P&I는 그 회사 주식을 사고 상장하고 나면 10배, 20배가 뛴 겁니다. 그래서 차이나 P&I 같은 경우는 정부 주도로, 그게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권이겠죠. 저렇게 많이 크게 성장을 했고요. 저패는 그 IG 클럽에 1989년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차이나 P&I는 아직 가입을 못했고, 차이나 P&I는 그 13개 IG 클럽에 가입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답니다. 이유는 가입을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중국은 일단 스타일이 예를 들면 가자 하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체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저 밑에 보시면은 그 코스코 그룹의 이 P&I 전체 매출의 43%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코스코는 국영선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다 가입이 돼 있어요. 동산당이 가입하라고 시키니까 다 가입을 하는 거죠. 반대로 일본은 좀 다릅니다. 일본은 아시다시피 그쪽도 문화가 절대 사대주의 비슷하게 외국 사람들 들어오는 걸 용납을 좀 잘 안 하는 그런 분위기고,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이제 서로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선택은 재팬 클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대략 한 차이나 전체 선대의 한 40, 50% 정도 가입되어 있고, 그러면은 우리 코리아 P&I는 어떠냐? 이 표 보시면은 그 전체 시장 해봐야 저희 나라 한 1억 6천만 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보험료 하나 기준으로 한 2천억 규모가 엄청 작죠. 그러니까 일본이나 차이나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은 규모고, 그 적은 규모에서도 대부분 다 노란색,
IG 클럽에 대부분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패나에 가입되어 있는 거는 약 한 전체의 19%, 그다음에 해운조합 한 18.5%. 근데 이제 해운조합은 잘 아시다시피 전부 다 이제 내양선으로 돼 있고, 해운조합은 이제 내양선으로 대부분 해운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외양선 중에는 이 정도. 전체 외양으로 보면 저희 클럽 포션이 한 25%?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전체 규모도 적은데다가 가입률도 상당히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는 글쎄 좀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일본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이나 저희는 그 서양 사람들을 선호하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업무팀에서 오래 근무를 했었는데 영어 쓰는 서양애가 와가지고 이렇다 하면은 저렇다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그런가 보다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같은 내용이라도 예를 들면 중국의 그 차이니스 본 잉글리시 로이어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한국 사람들은 콧방귀 납니다. 그러니까 같은 걔도 사실 차이니스 본 잉글리시 같으면은 중국에서 태어나고 영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서양 애들하고 다르게 사실 하는 건데 제가 이제 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심지어 저도 그렇고요. 저도 서양 애가 와서 이야기하면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런 문화라는 게 그런 문화 때문에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또 일례로 해양 쪽에 보면 포스코, 아니면 한전, 캡코 이런데 뭐 국내 선주라고 해서 페이버 주는 거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오픈 비딩이고. 근데 일본이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는 국영업체, 뭐 포스코라든가 캡코, 한전 이런 데는 외국 선박이 입찰에 참여를 못합니다.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오픈이 됐죠. 근데 그러한 문화적인 특징 혹은 어느 때는 저는 여기 와서 한 1년 좀 넘었는데 역차별이라는 걸 참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이 앞전에서 이제 에온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 이제 미국에서입니다. 미국 본사를 두고 미국에 성장이 돼 있고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인데 거기 있을 때는 그런 걸 좀 별로 못 느꼈어요. 근데 코리아 패나에 보니까 이 해운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우리가 손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험료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야, 너네마저 올려? 남들도 다 올리지만 너네는 올리지 말아야지 뭐 이런 반응이에요. 그래서 야, 이게 역차별인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이한 문화 때문에 좀 어떤 한계가 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와서 1년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12년도부터 현재까지 코리아 패나이가 어떻게 해오고 있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기 녹색 그래프는 이제 보험료고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3천만 불 수준에서 11년째 지금 정체를 겪고 있고, 빨간 막대 그래프는 이제 가입 선박 톤수입니다. 톤수 역시 좀 뭐 오르락내리락 하긴 하지만 1,000만 톤 근처에서 크게 차이가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뭐냐면은 표시가 잘 파란색이 이제 톤당 보험료인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큰 그림으로 보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1년 동안 성장이 멈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멈춰져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이제 아까 그래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일단 올랐다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몇 년, 4, 5년 동안은 오히려 이제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역성장이 좀 심한 상황이에요. 결국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6, 7년 전부터는 성장의 한계를 느껴가지고 해외 선박, 해외 쪽 플리트 인수도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보험료에서 한 15% 정도는 해외 선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 이제 제휴 플리트라고 되어 있는데, 제휴는 뭐냐면 IG 클럽이라고 제가 좀 일부 제휴라는 게 있습니다. 보험을 받으면 50만 불까지는 저희가 담보를 하고 50만 불 초과되는 부분은 이제 IG 클럽들이 담보를 하는 시스템인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한계를 느끼다 보니 어떻게 하면 성장을 할까 하는 거에 대한 고심 끝에 이런 제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대부분은 IG 클럽 인수라고 일부 불인수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대형 선사들한테 가서 우리도 이런 상품을 만들었으니 이걸 해서 너네들이 좋아하는 서양 클럽에도 가입을 하고 우리도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이제 제휴 플리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체되어 있는 P&L가 어떻게 발전을 시켜야 되느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책 요인은 일단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많은 계약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일 메이저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대형 화주 계약 혹은 금융 계약, 이런 계약서상에 P&I 보험 관련해서는 대부분 다 IG 클럽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코리아 P&I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금융이 안 이루어지고 혹은 화주와 계약이 깨지고 뭐 이런 제약 조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산업은행이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가서 우리도 잘하고 있으니 봐주세요라고 해서 그런 국채은행, 어떤 공사 이런 데 몇몇 군데는 그런 제약을 좀 해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해소를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금융계약이 우리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해외로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외 뱅커들은 억셉트를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 또 예를 들면 한전에서 동의했어요. 근데 한전도 자기들 파트너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송화제, 수화주가 있다고. 그럼 그네들이 P&I 클럽이 코리아 P&I가 뭐야? 라고 하면서 리젝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전히 이런 제약이 많이 걸려 있고요. 그리고 규모의 한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클럽 규모는 한 IG 클럽에 대해 한 10분의 1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험료가 3천만 불인데 그네들은 한 3억 불 정도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3억 불이면 대략 한 3,500억, 6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략 한 300억? 큰 사고 하나 나면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300억 해봐야 뭐 웬만한, 요즘에 최근에 한 2년 전이죠. 저 현대 글로비스 선박 미국에서 연안에서 좌초돼서 렉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렉 제거 비용만 8억 6천만 불, 한 1조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1조지 전문가들은 1조 이상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각종 법규라든가 이런 게 자꾸 까다로워지면서 선주들 배상 책임이 점점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300억 보험료 300억 조금 넘는 회사에서 그런 1조 사고 나면 존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규모의 한계.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저 와서 인수를 하고 있지만 큰 선박 준다고 하면 겁납니다. 못 받겠습니다. 아시는. 그게 이제 달걀이 먼저였는데 그런 걸 많이 갖고 도와주면은 우리가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이제 저희 주장이고, 선주들은 일단 키워서 간단하게 도움을 내가 생각을 해볼게 라는 게 이제 선주들의 주장이죠. 선주들이 이야기하는 게 틀린 말도 아니고요. 결국 또 우리 클럽의 규모의 한계에 많이 부딪힌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보험료 부과 방식인데, 우리 아시다시피 자동차 보험은 보험료 100만 원 내고 나면 끝나지 않습니까? 사고 1억짜리를 시든 벤츠 500을 들여박아도 그 보험료 1년 동안 유지가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픽스트 P&I 혹은 픽스트
프리미엄 P&I라고 하는데 저희 클럽은 픽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설명드렸던 13개 IG 클럽들은 이 프리미엄 부과 시스템이 독특합니다. 그 보험료가 100원이면은 일단 100원은 내라고 합니다. 내고 결산을 해보니까 손해가 많이 났어요. 그러면 20원씩 더 내라고 추가 보험료를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A클럽에서 B클럽으로 이동할 때뭐 탈퇴 보험료 이런 것도 부과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선주를 옥매일 수 있는 장치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손해가 많이 나는 추가 보험료를 받고, 그러니까 그 13개 클럽들은 150년, 160년 동안 잘 유지를 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카르텔, 두 번째는 그런 보험료를 거두는 시스템입니다. 손해가 많이 나면 선수들한테 돈을 더 내라고 해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그걸 또 클럽을 부양하는 겁니다. 근데 선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기가 쉽지가 않은 게, 도망가도 다른 클럽으로 도망가도 똑같은 보험료를 갈 수밖에 없다 보니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 위에 갇혀서 계속 보험료를 내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게 이제 바로 뮤추얼 콜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픽스트 P&I다 보니까 아무리 손해가 많이 나도 저희가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좀 이상하게 외국인 선호사나 때문에 대부분의 선주의 그 담당자들이 IG 클럽들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10년, 11년 혹은 12년 성장 정체는 돼 있고,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역성장 혹은 지식적인 성장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여기서 뭔가 좀 모티브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중기적인 플랜으로 제가 3년 임기로 왔으니까 이제 1년 지났으니까 2년 남았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한번 이걸 두 개를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픽스트 P&I가 아닌 뮤추얼로 돌려보자. 아마 일부 선수는 많이 싫어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 없이는 성장에 한계가 있고 클럽의 안정성이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는 선수상호보험조합법에 보면 이제 픽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우리 법 개정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상품 다양화입니다. 저희는 지금 P&I 하나만 팔고 있는데, 근데 저희 내부 인력 네트워크나 이런 거는 사실 선체보험을 할 수도 있거든요. 선체보험 굳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원래 보험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 제일 쉬운 건 재물보험. 재물보험은 깨지면 수리해주면 되거든요. 전손나면 보험을 물어줍니다. 배상은 책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걱정합니다. 저희는 배상 책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물보험, 생체보험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조합법 개정, 이것도 역시 조합법 개정이 필요한데, 그간 이제 전임자께서 두 번에 걸쳐서 조합법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뭐 손해보험 협회라든가 금융위에서 반대가 좀 심해가지고 두 번 다 실패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다시 또 좀 재도전을 해볼 생각이고요. 이렇게 이제 중기 혹은 단기 이런 플랜은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 이제 장기. 제가 보기에는 코리아 P&I가 그래도 선수들이 좀 믿고 가입을 하려면은 궁극적인 목표는 IG 클럽 가입입니다. 13개 클럽. 거기에 저희가 들어가야지 그네들이 누리는 특권을 가질 수 있고, 물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리그 가는 건 훨씬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워낙 몇 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은 뭐 제가 있는 우리 사무국에서 노력해서 되는 일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부, 그다음에 업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이 안 되면 그거는 제가 보기엔 영원히 불가능한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기 과제에 제가 그거를 여기다 써놓지는 않았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정부, 업계 그런 목소리를 내는 날이 올까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있는 동안 절대 불가능하고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도 불가능할 것 같고 3, 40년 걸리지 않을까 최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드린 것 같은데 그게 저희 코리아 P&I가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상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